트럼프 대통령 푸시 나왔습니다. 트럼프 푸시 나왔다는 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또다시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하기 힘들 거다. 그리고 전쟁도 장기간 지속 못 될 거다. 라는 걸 시장에서 이미 알았죠. 자, 트럼프 종전 발언에 발끈한 이란. 전쟁의 끝은 우리가 결정한다. 자, 봅시다. 지금 중동전쟁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죠. 이제 2주차로 들어가고 있어요. 일주일은 이미 넘었고 2월 28일부터니까 며칠이 한번 계산해보자. 11일 차네요. 이제 2주차에 접어 들어갑니다. 11일 차인데 이란이나 미국이랑 서로 지금 자존심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끝도 우리가 결정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또 이란의 또 모르는 국영 매체나 이런 애들은 좀 전쟁 뭐 종료 가능성도 있다. 일단은 먼저 서로 공격을 중지를 해야 되며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전쟁이 언제 시작됩니다, 끝납니다는 아무도 못 맞춰요. 종료 시점을 맞출 것도 의미가 없을 뿐더러 아무도 못 맞춘다. 그래서 지금에도 이제 물밑에 우리가 기사들로 접했을 때는 장기간 지속되겠네, 진짜 안 끝나겠네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또 반대로 수면 밑에서 고위급 관계자들끼리 또 회담을 할 수도 있다. 이야기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반대로 진짜 장기화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한번 지켜보자는 거. 11일이나 됐습니다. 4주 전쟁에서 곧 종전으로 끝났죠. 바뀌었죠, 최근에. 얼마든지 계속한다. 왔다 갔다 4주 걸린다고 했다가 8주 걸린다 했다가 곧 끝난다고 했다가 또 얼마든지 계속한다 했다가 여러분들 뭐 트럼프 대통령 한두 번 봐요. 응? 원래 이런 분이다. 이상하지 않다. 원래 손바닥 바꾸듯 계속해서 뒤집어지는 분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없다. 자, 셀프 종전 꺼내든 트럼프, 이란 수평적 확전에 발목 잡히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푸시 나왔는데 이란 전쟁 곧 끝날 것 같다. 끝날 것 같아. 계속 반복을 하죠. 근데 그때 왜 나왔냐면 국제유가가 120불, 117불까지 뛰었어요. 일시적으로 국제유가가 미친 듯이 뛰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푸시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이란도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미국을 때린 게 아니라 걸프 국가들, 운송로, 그리고 원유 수송로, 이런 국제유가를 올릴 수 있는, 중동의 확전을 시킬 수 있는, 끌어들이는 이런 전쟁의 방식, 이런 보복의 방식이 옳았구나. 트럼프 푸시를 보면서. 아마도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번 일로 인해서 트럼프 푸시 나왔다는 건, 국제유가가 올라가면 또다시 미국은 이란의 공격을 하기 힘들 거다. 그리고 전쟁도 장기간 지속 못 될 거다. 라는 걸 시장에서 이미 알았죠. 이란도 알았고. 그래서 일단은 중장기적 관점에 봤을 때 미국 이란 전쟁은 장기적으로 지속되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따가 4월 전후로 끝날 수 있는 한 4월, 뭐 늦어도 한 4월 정도 되겠죠. 그때 끝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이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트럼프 참모진, 이란 전쟁의 출구 찾아야 비밀리 조언. 참모진들도 난리 났습니다. 여러분들 볼게요. 이건 트럼프 대통령 문제만이 아니라 중간선거예요. 올해 11월 달에 중간선거가 있는데 텍사스 그 민주당의 예비 투표가 역사상 최대치라 그러죠. 공화당을 넘었대요. 그 말은 즉슨 기존에 갖고 갔었던 텍사스 공화당 표심도 수십 년 동안 지켰던 그 텃밭도 전쟁 때문에 놓칠 수 있다. 체감 물가 때문에. 부랴부랴 막 지금 뭐 텍사스 텃밭에다가 그 원유 관련해가지고 뭐 생산시설을 뭐 만들어준다 이런 얘기 나오죠. 그럼 뭐해? 전쟁을 빨리 끝내야지. 체감 물가를 낮춰야지. 지금 미국 국민들 휘발유 가격 올라가면 중간선거 못 이겨요. 트럼프 대통령. 하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거의 내줬다고 보셔도 되고 상원도 위태롭습니다.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푸시 나올 수밖에 없고 전쟁을 장기간 끌고 가기 힘들겠죠. 그래서 트럼프 참모진들까지 난리가 난다. 왜? 트럼프의 지금 이 행동은 자기네들 목숨도 목줄까지도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리스크한 부분이 지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참모진들도 서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아마 반발이 엄청 심할 겁니다. 민주당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습 소모전 펴는 이란, 호르무즈 기뢰 협박, 미국은 설지선 16척 완파했다. 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안 하죠. 봉쇄 안 하는 대신 혁명단 애들이 기뢰를 설치를 해요. 그래서 지나가는 유조선들이 폭파될 수 있게끔, 무너질 수 있게끔.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기뢰를 실제로 설치를 했든 안 했든 기뢰 설치했어요, 기뢰 조심하세요 라고 하면 호르무즈 해협에 보낼 수 있는 선주는 누가 얼마나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를 해주겠대. 미국 어함으로. 그리고 해상보험료를 자기네들이 내주겠대. 실질적으로 내준다 이런 것도 얘기는 없지만 구체적인 디테일한 거는. 미쳤다고 선주가 보내요. 호르무즈 해협에. 안 보내죠. 배값이 얼마인데. 그거 해봤자 몇십억밖에 더 해. 배 어뢰 기뢰에 부딪히거나 무너지면 한순간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르무즈 해협은 지금 봉쇄는 아니지만 봉쇄다. 봉쇄 아닌 봉쇄다. 보낼 수가 없다. 통행이 거의 마비가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또 트럼프 대통령을 또 자극시키고 서로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끝날 수는 있겠지만 오늘 내일은 아니구나. 조금 더 지켜봐야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ADP 최근 4주 동안 민간 고용 주당 평균 1만 5천 명 증가. ADP 민간 고용이 살짝 높게 나왔네요. 근데 미국의 고용 지표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크게 시장에 영향을 못 줬다. 미국의 고용 지표. 자, 이란의 새 최고 지도자 하메네이 차남 선출. 트럼프 오래 못 가. 이러고 나서 또 뭐 최고 지도자가 또 뭐 사망했네, 부상 당했네, 뭐 이란에서 나온 겁니다. 이란 매체에서.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서로 기싸움이다. 이란의 최고 책임 지도자 뭐 사살을 했고 우리가 뭐 또 죽였고 이런 얘기들이 서로 기싸움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말자. 여러분들 지금은 전쟁으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백만 개, 수십만 개의 기사들이 나와요. 그 기사들 일일이 보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일일비하고 뭐 기분 좋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종료한대. 기분 너무 좋아. 근데 또 오래 갈 수도 있대. 또 안 좋아. 또 다음날에 또 금방 끝낼 수 있대. 또 좋아. 여러분들의 투자 이런 방향성이라던가 아니면 기분이 일일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팩트만 보자. 중동 전쟁을 뭐 그만두든 뭐 하든 간에 진짜 그만뒀는지 아니면 지속할 건지 그것만 딱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9시 30분에 CPI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CPI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 달이 중요하다는 거. 오늘 괜찮을 거예요, CPI. 이란 원유 태우지 마. 미국, 이스라엘 이란 폭격의 첫 의견 충돌.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었죠. 이스라엘이 이란의 원유 저장 시설 30곳을 공습을 했고 노발 대발하는 거죠. 야, 원유가 올라갈 행동은 하지 마, 이스라엘. 아무리 우리 편이어도. 중간 선거 망할 수 있잖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 미국 허용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 재개, LNG, LPG 새 공급처 모색도 분주. 자, 여러분들 봅시다. 이번 미국과 이란 중동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는 국가 러시아 맞죠? 맞죠?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해볼게요.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시점에 나온다? 그럼 국제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을까? 심리적으로는 물론 떨어뜨릴 수는 있겠죠. 근데 이게 국제유가를 낮추는데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전 오히려 러시아 원유가 시장에 나오면 국제유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거든요. 그동안 미국 제재 때문에 저렴하게 팔 수밖에 없었던 러시아산 원유가 제재가 풀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달러짜리가 50달러, 60달러짜리로 둔갑이 돼서 판매가 되겠죠. 정상적인 루트로. 국제유가가 떨어질까요? 그리고 이미 러시아가 미국 제재 때문에 원유를 못 팔았을까? 못 팔았을까? 아이러니하죠. 여기에는 숨은 의도가 있어요. 요거 지정학적 관련해서 제가 우리 금요일날 하우스 방송에서 다뤄드린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한번 다뤄드릴 거예요. 재밌습니다. 자, 트럼프 부정적 62%, 이란 전쟁 2주 만에 지지층 균열. 전쟁이 장기화되면 장기화될수록 누구 지지율이 떨어진다? 트럼프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진다. 그 말은 즉슨 중간선거 져도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전쟁을 장기화할 수 있다 없다? 장기화는 못한다.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겠다. 자, 쉐브론 셀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계약 임박. 자, 여러분들 봅시다. 미국이 이란을 지금 때렸네. 그랬더니 국제유가가 튀었어요. 자, 미국이 이란 때리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베네수엘라에 원유를 생산할게요. 미국 기업들 집합 베네수엘라 들어가서 원유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 누굽니까? 했을 때 단 한 명도 손을 안 들어요. 왜? 왜 그럴까? 이미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원유 생산 시설을 지었다가 중지. 혹은 베네수엘라가 다시 가져가서 중지. 이런 것들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언제든지 또 베네수엘라 정부에서 우리 기업에 타격을 줄 수 있지 않냐. 너무나도 다시 당하기 싫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서 베네수엘라로 안 들어가겠다고 계속해서 미국 기업들이 뻗팅겼죠. 네, 쉐보론 쉘이 베네수엘라 원유 생산 계약 임박했다고 뜨네요. 뭔 뜻이에요? 미국과 이란, 미국이 이란을 때리니까 국제유가가 살짝 올라가면서 기존에는 셰일 오일 때문에 가격이 좀 많이 좋지 않았는데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고 요게 어느 정도 된다 하면 돈 냄새가 이제 맡은 거죠. 베네수엘라 한번 들어가 볼까? 트럼프 정부가 좀 완강하게 조금 이렇게 보호를 좀 디펜스를 좀 쳐줄 수 있을 것 같네? 슬쩍 들어가는 발 담그는 거죠.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미국의 이란 침공, 이란 공습은 사실상 많은 이런 지정학적 이해관계들, 정치적인 이런 전략 카드들이 맞물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트럼프, 쿠바 친화적 접수 가능, 정권 교체 가능성 재차 거론. 여러분들 봅시다. 베네수엘라, 그 다음 이란, 그 다음 누구예요? 베네수엘라, 이란 공통점이 뭐예요? 반미 국가죠?
그럼 그 다음에는 그냥 이름만, 거론만 하더라도 벌벌 떠는 거야. 야, 마두로 대통령처럼 생포당하는 거 아니야? 이란처럼 공습당하는 거 아니야? 후바가 될 수 있겠죠. 미국 앞마당, 밑에, 뒷마당. 어? 반미 국가죠? 얘네들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 얘기만 하더라도 협상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도 언젠간 이란처럼 맞을 수 있겠구나, 때릴 수 있겠구나, 그러면 몸집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떻게 한다? 협상이나 한번 해볼까? 얘기가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겠죠. 북한? 북한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미국의 다음 타깃은 북한이 아니에요. 응?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죠. 금요일날 말씀드리고 하우스 방송에서 북한은 여러분들 오히려 미국의 동료야. 반미 국가라서 북한을 때린다. 쿠바다 하면 북한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죠. 아니라고 잘못 짚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기 전후로 김정은 대통령이랑 관계 그리고 북한에다가 어떤 거를 건설을 하고 어떤 관계를 맺었는지를 보시면 북한이 절대 미국의 반대가 안 된다. 오히려 북한이 미국의 동료로 다 데리고 와서 누구의 역할을 한다? 쿠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1960년도였나? 1900년도에 그 미국과 러시아 쿠바 사태 기억나시죠? 러시아가 미국 앞마당에 쿠바에다가 미사일을 딱 장전을 해. 그랬더니 미국이 노발대발하죠. 근데 중국의 앞마당이 누구예요? 북한이죠. 그럼 미국은 누구를 활용해야 돼? 딱 지정학적으로 나와버리죠. 그래서 쿠바 다음은 북한은 아니다. 북한은 가져간다. 그리고 북극 항로 때문이라도 북한은 데리고 갈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쿠바 관련 얘기들이 나오면 또 이런 지정학적 위기나 이런 불확실성들이 커지죠. 근데 쿠바 같은 경우에는 이란보다는 크게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 체급이 낮기 때문에 베네수엘라 뭐 그거보다는 쿠바 하여튼 이란 정도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요거 일단은 요거까지 우리가 막 두려워하거나 막 겁내하지는 말자는 거. 자, 중남미 국가들 다 때려잡고 있죠. 반미 국가들 다 때려잡고 있어요. 자, 비트코인 ETF 플로우 테이블 9일 날에는 반대로 1억 달러 들어왔네요. 지금 보시면은 뭐 유입, 유출 왔다 갔다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 나쁘지는 않다. 9일 날, 10일 날 둘 다 들어왔네요. 이더리움도 12일 날, 10일 날. 근데 액수가 좀 아쉽네요. 크게 의미 없다, 이더리움. 자, 일정 한번 볼게요. 3월 11일 오늘 미국 CPI 발표되네요. 7분 있다가 발표가 됩니다. 미국 CPI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미국 물가가 크게 영향을 주기에는 힘들다. 지금 시장에. 그럼 코인이슈님 언제 중요한가요? 언제가 중요할까? 아마도 추정입니다. 4월 11일 날 발표되는 미국 CPI. 그게 가장 중요하다. 왜? 이번 미국의 이란 침공으로 인해서 국제유가가 올라간 거 있죠? 이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어디에 반영이 되냐면 다음 달 초 4월 11일 발표되는 CPI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4월 초에 발표된 미국 CPI를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 분명히 에너지 가격은 영향을 줄 거예요.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될 건 뭐냐면 에너지 가격이 무조건 올라간다 그래서 시장이 떨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왜?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 디테일하게 까봤더니 물가 상승 그 세세한 품목들을 봤더니 근원 물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사고입니다. 근원 물가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연준이 당연히 금리 인하 가능성은 낮아질 거고 물가가 높으니까 시장은 또 만약에 전쟁이 지속이 되고 국제유가가 높다 그러면 또 스태그플레이션 얘기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그때까지는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우려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좀 낮다고 보고 어쨌든 4월 초에 발표되는 CPI를 지켜보셔야 된다는 거. 자, 근원개인 소비지출 PCE 지표 발표되고 13일 날 미국 GDP 총생산 GDP 13일 날 발표됩니다. 졸탄 9인 이식 보고서 발표되고요. 소매 판매 16일, 18일 날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요거 조심하셔야죠. 이거 중요하다는 거. 실질적으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제조 단가에 가격 상승, 제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는지, 물건 가격 상승을 했는지 이거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게요. 3월 18일은. 근데 다음 달이 더 중요하긴 하겠다. 중요하긴 하더라도 19일 날 연준 금리 결정이 있죠. 그리고 유로존 금리 결정, 미국 신규 주택 판매, ADP, 실업률까지. 미국의 고용 지표도 4월 달 중요합니다. 지켜보셔야 되고. 오늘 이따가 4분 뒤에 발표되는 미국 CPI 보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하진 않다는 거 다음 주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CBS 트럼프 대통령 인터뷰에서 전쟁은 거의 끝났다고 언급한다. 국제유가 올라가니까 또 트럼프 푸시 나왔죠. 상당히 빠르게 꽤 빨리 계속 반복하더라고요. 매크로처럼. 트럼프 대통령도 국제유가 올라가는 거 원치 않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